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고, 근데 그것과 함께 그런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와, 또 편한 누군가와, 또 공감대가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에 어떤 영상들을 볼 때 친구가 없어도 되는 이유,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친구가 굉장히 저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또 제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는 사실 꼭 동갑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일상 중에 만나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뭐 마음이 정말 통한다면 동생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뭔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를 만나려면 그런 도전과 무모함, 되게 뭔가 상처받는 경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어떤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일을 많이 배울 때 한 3년 정도는 그냥 일만 막 배우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손에 좀 일이 익으면서 그때부터 뭔가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3년이란 기간이 하물며 일에도 필요한데, 정말 인간관계, 그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상처받는 경험, 또 때로는 원치 않게 내가 상처를 주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노년이 될수록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조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뭔가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는 결국 확실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 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이가 들고 마음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뭐 가족들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사실 되게 외롭고,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말고는 내가 뭐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든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저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또 아이들도 기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뭐 일을 했던 경험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코로나 시대, 약간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그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 공허함, 허무함을,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뭐 어렸을 때랑 다르다, 뭐 사회에서 나 만난 친구는 진영의 친구가 아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유지가 된다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각자 너무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뭐 안 좋게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시야가 좁았다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또 자아도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예전에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이 뭐 어느 어디에 남아있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일적인 부분들하고 엮이다 보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좀 차가운 그런 뭔가 냉정함, 때로는 이 사회를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은 이용을 하기도 하죠, 관계 속에서. 자, 그리고 이득에 따라서 이 관계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일부에 속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내 눈이 좋은 사람을 보고 또 만날 수 있는 그 눈이 더 커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또 관계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근데 그게 뭐 어떤 이득을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성장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관계. 저는 요즘에 친구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예전에는 많은 도움을, 친구가 이제 힘들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빨리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클수록 그 친구에게 허용하는 것, 그 친구가 때로는 이제 힘들고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런 순간에 물론 친구의 위로 너무 고맙죠. 근데 그거 자체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스스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등돌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지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넘어섰을 때 정말 친밀해지는 관계,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상대방은 되게 섭섭해요. 섭섭하고, 또 뭔가, 나는 얘를 이만큼이나 생각했는데, 쟤한테는 내가 그렇지 않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무르익더라고요. 무르익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그냥 그 아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주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엄마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 아이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친구한테 섭섭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나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친구는 항상 바빠 있고 뭔가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각자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똑같을 수 없고 그 관계가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뭔가 내가 이만큼 주고 친구가 마음을 이만큼 주고 그걸 맞춰가는 거, 누가 더 많이 한껏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방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가는데 그 마음이 잘 식지 않고 꾸준함이 있고, 그 관계를 맞춰가는 것, 그게 굉장한 성장을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관계를 다 맞춰가는 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중간에 많이 포기하게 돼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가, 또 저도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 그리고 친구의 물론 단점이 다 보이죠. 저도 있고. 근데 친구의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친구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를 할 만큼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완벽한 인간은 없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 누구나 외롭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뭐 결혼해서 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해도 어쨌든 인간은 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랑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자체도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우리는 어쨌든 홀로 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동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위로와 공감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남는 건 결국 사랑이겠다. 그리고 사랑이 결국은 관계겠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뭐 정말 동갑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많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단 한 명이라도 되게 소수라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는 삶을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저도 굉장히 내향형이고 또 지금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소수의 관계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바라는 거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기쁨인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언니 스토리맘이었습니다.